읽어주는 이솝우화 27. 강물을 때리는 어부. 한 어부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어부는 강둑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쳤다. 그런 후에 밧줄 끝에 돌을 묶어서 그 밧줄로 강물을 때렸다.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엉겁결에 자신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들게 할 속셈이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 한 명이 그렇게 하는 어부를 보고 그가 그렇게 강물을 흐려놓아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꾸짖었다. 어부는 대답했다. 하지만 강물이 이렇게 탁해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소. 선동정치가는 나라가 여러 편으로 갈라져 격렬하게 싸울 때 가장 큰 이득을 본다. 28. 물총새. 물총새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이 새는 사냥꾼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해안가의 절벽 틈새에 둥지를 튼다. 어느 날 산란할 때가 된 물총새가 어떤 곳으로 가서 바다 위로 솟아있는 절벽을 보고 그 틈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얼마 후에 물총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돌풍이 불었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높아진 파도가 둥지를 덮쳤다. 둥지는 바닷물에 잠겼고 새끼들은 다 죽고 말았다. 둥지로 돌아온 물총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서는 말했다. 나는 정말 박복하구나. 육지에 있으면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바다로 피신했는데 바다야말로 더 믿을 수 없는 곳이었다니. 사람도 적의 위험을 피하려고 친구라고 믿었던 이에게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겪는 때가 있다. 29. 마이안드로스 강변의 여우들. 어느 날 여우들이 강물을 마시려고 마이안드로스 강에 함께 모였다. 하지만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만 할 뿐 용기를 내서 대담하게 강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다른 여우를 형편없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비겁함을 비웃었다. 그런 후에 자기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여우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강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고 높은 강둑에 올라가 있던 다른 여우들은 그 여우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돌아와서 아무 위험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입구를 보여주게. 그 여우는 떠내려가면서 대답했다. 나는 밀레토스에 가서 신탁을 받을 일이 있어.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이네. 신탁을 받고 나면 자네들에게 와서 그 입구를 가르쳐 주겠네. 이것은 허세를 부리다가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30. 배가 부풀어 오른 여우. 잔뜩 굶주렸던 여우가 참나무에 난 구멍 안에 목자들이 빵과 고기를 감춰둔 것을 발견하고는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풀어 올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여우가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게 된 그 여우는 참나무에 갇힌 여우에게 말했다. 자네가 거기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될 때까지만 거기 잠시 머물러 있게나. 그러면 쉽게 나올 것이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1. 여우와 포도송이. 배고픈 여우가 나무를 휘감고 높이 올라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았다. 여우는 그 포도를 따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그곳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저건 아직 덜 익은 포도들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능력이 없어 못하고도 운때가 맞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다. 32. 여우와 가시나무. 울타리를 뛰어넘던 여우가 미끄러져 넘어지던 찰나 도움을 받으려고 가시나무를 붙잡았다. 하지만 발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자 아파하면서 가시나무에게 말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도움 좀 받으려고 너를 의지했는데 너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구나. 가시나무가 말했다. 이봐, 잘못은 네가 했잖아. 나는 원래부터 누가 되었든 다 붙잡는 버릇이 있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잡으려 한 건 너였으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천성이 약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화다. 33. 여우와 큰 뱀. 무화과 나무가 길 옆에 있었다. 여우는 큰 뱀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긴 모습이 부러웠다. 여우는 뱀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옆에 누워 자신의 몸을 길게 늘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늘리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몸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한 자를 따라잡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찢어진다. 34. 여우와 나무꾼. 사냥꾼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여우가 어떤 나무꾼을 보고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여우에게 자신의 초막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들이 와서 나무꾼에게 이 근처에서 여우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무꾼은 말로는 못 봤다고 하면서도 손짓으로는 여우가 숨은 곳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나무꾼의 손짓에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말만 믿고 가버렸다. 사냥꾼들이 떠난 것을 본 여우는 초막집에서 나와 말없이 그대로 떠나려 했다.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나무꾼이 꾸짖자 여우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손짓으로 가리킨 방향과 당신의 말이 일치했더라면 당연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말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면서 행동으로는 비열한 짓을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35. 여우와 악어. 여우와 악어가 누구의 가문이 더 훌륭한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악어는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최대한 길게 누웠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결국 악어가 한 말이라고는 자기 조상들이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학교의 책임자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어. 네가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다는 건 네 피부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지. 거짓말은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탄로난다. 36. 여우와 개. 여우가 양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새끼 양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앉고 예쁘다고 쓰다듬는 척했다. 개가 여우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여우가 말했다. 어린 양을 돌보며 놀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자 개가 말했다. 당장 새끼 양을 내려놓고 보내주지 않으면 개가 놀아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뻔뻔스럽고 어리석은 도둑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다. 37. 여우와 표범. 여우와 표범이 서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다투고 있었다. 표범이 툭하면 자기 몸에 다채로운 색깔을 내세우자 여우가 대답했다. 너는 몸의 색깔이 다채롭지? 하지만 나는 정신의 색깔이 다채로워. 그러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야. 질서정연하여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육체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38. 여우와 왕으로 선출된 원숭이. 동물들이 모인 곳에서 원숭이가 춤을 춰 환심을 산 다음에 그들의 왕으로 선출되었다. 여우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원숭이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러다가 고기가 놓인 덫을 보았다. 여우는 원숭이를 그곳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 귀한 선물을 왕에게 진상하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원숭이더러 거기로 들어가 보물을 가져가시라고 권했다. 조심하지 않고 다가갔다가 덫에 걸린 원숭이는 여우가 자기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렸다고 꾸짖었다. 여우는 말했다. 이봐 원숭이야. 이렇게 멍청하기 짝이 없는 네가 동물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일에 착수했다가는 실패는 물론이고 망신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39. 자기 가문이 더 훌륭하다고 다투는 여우와 원숭이. 여우와 원숭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구 가문이 더 훌륭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각자 자기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르자 원숭이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여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원숭이는 무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조상의 노예들과 그 조상이 해방시킨 노예들을 보고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나. 여우가 원숭이에게 말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거라. 여기 무덤에 있는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서 네 말을 반박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크게 허풍을 친다. 40. 여우와 순념소.
여우가 우물에 빠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수념소가 목에 말라 바로 그 우물에 갔다가 여우를 보고서는 물이 좋으냐고 물었다. 여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이 얼마나 좋은지 칭찬하는 말을 일사천리로 늘어놓더니 물이 아주 좋으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권했다. 순념소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내려가서 갈증을 해소한 후에 올라갈 방법을 여우와 함께 궁리했다. 여우가 말했다. 네가 우리 둘 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네가 앞발로 벽을 짓고서 뿔을 고추 세우고 있으면 내가 타고 올라간 후에 너를 끌어올려 주는 거지. 순념소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자 여우는 순념소의 다리와 어깨와 뿔을 타고 기어올라가 우물 입구에서 빠져나오더니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났다. 순념소가 약속을 어긴 여우를 꾸짖자 여우가 돌아와서 순념소에게 말했다. 이봐, 네 지혜가 턱에 난 수염만큼만 되었더라면 애초에 다시 올라올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야.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